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언더스탠딩. 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나날이 뭐 저희는 유익하면 더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필요 없어. 하지 맙시다. 저는 그냥 예. 콘텐츠 회사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오늘도 너무 재밌는 걸 준비했는데 네. 어디까지? 오늘은 네. 소고기 이야기입니다. 이동갈비. 이동갈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언더스탠딩 대표이사 겸 네. 대표 노동자 네. 역할을 제일 좋아하지만 네. 요거 이제 잘리고 그러면 소고기집 하실 거예요? 나 그거 하고 싶어. 와. 그냥 남는 거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네, 네. 소고기. 오늘은 진짜 소고기 얘기할 겁니다. 소고기. 예. 소고기 시장에 대해서 오늘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여러분은 없으실 없으실 것이다. 거예요. 진짜 사모펀드 중에서 음. 소고기 회사를 인수해서 네. 실제로 사업하는. 얼마나 좋을까? 소고기 마음대로 먹고. 잘 팔리면 잘 돈도 팔려서 벌고. 좋고 남으면 내가 먹어서 좋고. 야, 진짜 좋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그 어펄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네.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간 분이 이번에는 소고기 얘기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모시죠 뭐. 어퍼프라마 캐피탈 그렇게 외우면 된다. 어퍼프라. 어퍼프라마 어펄마 캐피탈의 네, 김태엽 대표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마켓달의 안녕하세요. 김태엽입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저희도 대표님의 소원은 뭡니까? 어. 그랬더니 개인 인스타 팔로워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사진도 올려주고 했는데 네. 조금 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좀? 제 인스타에 불이 났습니다. 진짜 그날. 제가 이야. 아마 인스타 계정 탄생 이래 최대 접속자. 그래서 네. 무려 당일날 진짜 프로님들 말씀하신 대로 450명이 딱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 주에 사람 불려가겠구나. 네. 그러고 있었고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주변에 이제 제가 그 인스타 약간 그 절름발이니까 네. 엄청 축하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의도에 또 저 머리 드라이 해주시는 미장원 원장님께서 제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단골 생겼다고. 그래서 단골? 또- 무슨 단골?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제 또 불러주시면 또 제가 여의도에서 드라이를 하고 와야 되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드라이 하고 제가 계신 지금 겁니까? 여의도에서 네. 미정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야.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3만 원짜리 드라이.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시면 그 미장원을 또 가서 또 가야지, 또 머리 가야죠. 만지고 오시는 그럼요. 거예요? 머리를 자른 건 아니고 드라이만 하면 얼마입니까? 드라이가 비싸더라고요. 요즘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진짜 와. 장난 아니구나 그랬는데 뭐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예. 또 제 계정이 한 명이라도 늘 수 있다면 3만 원 3만 투자라고 원 생각하고 투자한다. 네. 야, 진짜 몰랐어요. 와, 고맙습니다. 외모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소고기 얘기를 네. 좀 해주실 건데 폐기물 투자도 하신 분이 소고기 투자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것저것 투자를 다 하는데 네. 그 진짜 먹는 것부터 싸는 것까지 다 이제 처리한다고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투자를 이제 섹터 이그나스틱 인베스터라고 불러요. 그 네. 뭐냐면 특정 섹터를 이제 잘 공부를 해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 반면에 그 섹터만 계속 그렇죠. 가는 뭐 거고. 환경만 한다, 예. 에너지만 한다, 뭐 네. 인프라만 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진짜 돈 되는 건 다 한다. 근데 그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계란을 원래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제 터질 때 대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수출 전문 기업, 내수 전문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마이너리티도 하고 마조리티도 하고 뭐 짠 것도 하고 매운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예. 안정성을 좀 추구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것도 좋죠. 그건 뭐 하여튼 다양하게 좋은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섹터 중에 네. 소고기. 뭐 소고기 물론 좋습니다만 네. 뭐 소고기는 소고기는 그냥 농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고기가 예. 참 저도 우연히 하게 됐어요. 이게 참 모든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고 또 네. 행운의 연속인데 소고기를 하게 된 배경이 좀 웃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주 최고
국내 최대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메드포갈릭이라고. 매드포 갈릭이요? 네. 매드포 관리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메드포갈릭, 뭐 TGI 아, 프라이데이 몰랐네. 하고 있는데. 매드포 갈릭의 대주주가 어플마켓 피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먹는 야, 것부터 진짜 싸는 좋겠- 것까지 다. 그냥 거기서 내가 여기 대주주입니다 하고 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 투자를 하면은 보통 네. 그 투자 회사에 공급업체 리스트를 다 받아봐요. 이게 이제 고춧가루 납품 어디 그렇죠, 그렇죠. 사는지. 왜 뭐 치즈 납품 어디 사는지 그래서 네. 이런 거 쭉 받아보면은 저희가 몰랐던 좋은 회사들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고 또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면은 되게 신비하게 그 공급 원가가 낮아지는 이 마술이 또 발생하거든요. 일단 얼굴 한번 보면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이게 사람이 네. 또 관계가 중요하니까 아, 그래서 네. 보는데 딴 거 뭐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인수를 했으니까 뭐 치즈나 뭐 면류나 소스류 이런 회사들이 있겠거니 예. 빨대를 꽂고 있겠거니라고 봤는데 의외로 쇠고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제일 큰 거예요. 아 매출이 즉 비용 중에 비용 중에. 그리고 그리고 세월 비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막 또 이 직업 특성상 막 뒤져봤더니 예. 또 괜찮은 거예요 재무제표가. 그럼 매드포 갈릭의 소고기 납품하는 회사가 한 회사든가요? 그때는 한 몇 회 회사가 있었는데 한 회사가 제일 크더라고요. 크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대표이사님 전화번호를 땄죠. 따가지고 소고기 회사. 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뭐 가격 우리가 혹시 남이다. 가격이 좀 낮아질 줄 아유, 알았나? 뭐 하여튼 그래서 어. 1,000개가 넘는 회사들 중에 이제 몇 개를 찍어서 만나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소고기 회사였어요. 회사더라. 네.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납품업체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주로 보는데 납품업체의 주주가 만나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또 그렇지. 마침 집도 저희 집이랑 가깝고 도곡동 사셨는데 네. 또 뭐 저희가 또 제가 그 말은 또 나이스하게 하니까 어. 그래서 한 수 배우겠다 이렇게 갔더니 또 친해져가지고 공장도 보여주시고 아. 또 자기 사업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회사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 회사가 해성 프로비전이라는 회사였어요. 해성 프로비전. 예. 네. 소고기를 납품하는. 소고기 소고기 납품을- 냄새는 하나도 안 나네. 전혀 안 나죠. 회사 굉장히 멋있는 이름으로. 하여튼 근데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저희랑 이제 아웃백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설비도 좋고 회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분한테 이제 이른바 저자직강으로 소고기 산업을 인터넷을 들은 거죠. 네. 이야기를. 네. 그랬더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괜찮더라고요. 사업이. 이 소고기 사업 어떤 자체가. 면에서? 어떤 면에서요? 설비를 무슨 설비이며 소고기라는 게 네. 미국에서 무슨 기술을 도입해요? 그렇죠. 수입해서 수입육을 수입육이에요? 납품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고기를 키우고 어. 부위별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맞게 이 표준화돼서 보내면 그걸 또 아주 정교하게 잘라요. 그래서 해성 프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비가 있었냐면 뭐 포장 기술도 있고 그런데 레이저로 무게를 재서 커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쇠고기를 패킹을 해갖고 오는데 이게 식빵처럼 생겼거든요. 그거를 200g, 300g 딱 자르려면 칼로는 못 잘라요. 그렇죠. 칼로 자르면 짜투리가 남아요. 그게 다 로스예요. 이거를 쑥 지나가면은 레이저로 측정한 다음에 착착 자르더라고요. 정확히 레이저가 정확히. 200g으로 자르고 딱 자르는 300g으로 거예요. 자르고 네. 그런 그럼- 설비를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 설비를 만들었다고요? 그 설비를 그 제조해서 사와서 사왔겠지. 그 안에 공정 안에 이제 넣어 놓은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냉장유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짜투리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수입육을 가져다가 맞습니다. 유명한 식당 프랜차이즈에 그렇죠. 납품하는데 바로 요리할 수 있게. 그렇죠. 한우는 안 하고. 한우는 그때 거의 안 하셨어요. 아마 지금은 좀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거의 안 하셨어요. 주로 수입. 그렇게 했다. 네. 수입육 재가공 재포장 업체. 앤드 유통이네. 맞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그거는 이제 경영자로서 하나 큰 챌린지고 예. 그보다 저희가 이제 왜 매크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소고기 산업이라는 게 매크로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 인종과 국가와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서 예. 소득이 늘어나면 소고기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우리 돈 벌어서 뭐 돈 벌어서 그냥 먹는 소고기 거예요. 사 돈 벌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중국 네. 사람도 돼지고기가 주식인 중국 사람도 소득이 네. 늘면서 소고기 소비량이 늘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소고기가 그럼. 프로틴 계열 중에서는 제일 질이 높거든요. 몸에 좋은 건 뭐 차치하고도 질이 네. 제일 좋기 때문에. 질이 좋은 단백질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소고기 소비량이 늘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 보시면은 이 소고기 소비량이 심지어는 GDP 성장률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하. 이거 인구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가 알잖아요. 몇 프로씩 예, 예. 늘어나는지. 음. 지금 인구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더 높죠. 아 네. 소고기. 소고기 소비량이. 야, 지금
그렇지. 연평균 5%.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높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지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 소고기 엄청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브라질 사람이 소고기를 메인 미트로 먹는데 예. 네. 엄청 먹지 않냐. 그래서 제가 OECD 국가랑 비교를 해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나오는데 야.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OECD 평균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한 12% 정도? 작년도 기준 한 12% 정도 더 성장할 룸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저 점이 우리나라 소비량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량이 빨간색,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 점점 선이 그죠. 평균이고 오른쪽 X축은 1인당 국민소득. 맞습니다. 위로 맞습니다. 올라가면 소고기 섭취량인데 당연히 네. 소득이 올라가면 소고기 섭취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여전히 우상향인데 OECD, OECD 평균에는 한 12% 정도 못 저 미친다. 빨간 선까지는 아직도 아직 룸이 좀 있다. 12% 룸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만 불이면 요만큼은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덜 먹고 있더라. 덜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고기라는 거는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내수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투자할 때는 성장에 대해서는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클 수 있냐? 근데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접근했어요. 12%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12% 룸도 있고 앞으로 소득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네, 계속 또 올라가는 올라갈 것도 테니까.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약간 저평가된 기업을 샀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저평가된 일종의 섹터. 섹터. 네. 근데 근데 방금 약간 저평가긴 한데 어. 사실은 12% 정도 룸 있는 거 가지고는 다른 거라면 안 하셨을 텐데 소고기니까 약간 사심도 좀 들어가신 거 같아요. 아니면 내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사실 이제 그 포인트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소고기가 사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식품을 보면 대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퀴즈처럼 내면 참치 하면 생각나는 회사. 통원 참치. 통원. 그치. 뭐 돼지고기. 한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닭고기. 닭고기는 마니커지 마니커. 그렇죠. 마니커 하림 이렇게 있죠. 네. 그래. 많이 커. 할인이 뭡니까? 양대강 양대. 아니 아직도 할인이 닭고기를 만듭니까? 닭고기는 마니커지. 많이 커. 그리고 예를 들면 카레. 카레면은 뭐 오뚜기. 오뚜기 카레. 뭐 고추장은 어. 순창. 순창. 뭐, 그렇지. 뭐 그런 거 다 된장 있죠. 다 있죠. 그렇지. 다 있는데 그럼 이제 유튜브는 거꾸로 언더스탠딩. 네, 그렇죠. 딱 있는데 쇠고기는 새우 뭐 한우. 그거 그밖에 없죠. 없네? 쇠고기가 회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쇠고기는 미국산. 그렇죠. 쇠고기는 이게 한우. 쇠고기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데 예. 주식을 대표하는 회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닭고기를 지금 투자한다 아니면 네. 뭐 지금 뭐 고추장을 투자한다 이러면은 조금 그렇지. 힘들 것 이미, 같거든요. 이미. 예, 이미 강자가 있고 이 식품 산업이 굉장히 이 브랜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두 프로님들 최근에 뭐 드셨던 과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보통 나오는 게 새우깡, 네, 뭐 그렇지. 조리뽕, 뭐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뻔하지. 물어보면 월드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뭐 71년도, 73년도, 뭐 조리뽕은 83년도가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건데 대부분 네. 40년씩 된 브랜드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 하겐다즈 같은 브랜드가 이제 60년 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건 한 번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아 입맛이. 한 식품은 그렇죠. 식품은 그래요. 식품은 워낙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그래서 식품 산업은 업사이드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등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뭐 식품은 그렇지만 사실 마니커 닭고기나 뭐 하림 닭고기나 네. 도드람 돼지고기나 뭐 머시 돼지고기나 나는 도드람 맛은 진짜 좋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익숙한 그래서 그렇지.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에도 브랜드를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왜 한우는 브랜드가 없었어? 소고기는 왜 브랜드가 없었을까요? 유독 그렇죠. 그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고기를 이걸 제대로 키우면 섹터에 아주 압도적인 1위가 나올 수 있는 그 아마 거의 유일한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무주공산이고 제가 제일 하여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남의 나라나 남의 회사 질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와규가 되게 질투가 되게 샘나요. 일본산 와규, 소고기. 일본 네, 근데 와규. 그게 이제 왜냐면 와규라는 거를 브랜딩을 되게 잘했거든요. 음. 사실은 그 일본에서 나는 쇠고기인데 네. 한우라는 브랜드가 와규급의 브랜딩까지 갔었으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한우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걸 기업들이 이제 나가서 투자를 하면서 키우면 언젠가는 뭐 소고기 산업이 좀 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수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해야 하는 이유는 자꾸 떠오르고. 아 그렇죠. 이건 될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네. 사놓고 보니 이런 것도 좋고 아, 이런 그렇죠. 것도 좋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 찍고 나서 네. 맨 처음에 그 혜성 사장님한테 가서 좀
같이 하자. 예. 좀 넘겨보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지분을 좀 팔아라 투자할게. 꼭. 그래서 그랬더니 뭐 당연히 뭐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해가지고 한 몇 년 걸렸는데 저기 이제 소고기를 수입하는 이제 수입 전문을 하는 작은 회사 4개를 한꺼번에 인수를 해가지고 4개를. 네, 와. 그걸 합병을 해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투자한 선우프레시라는 회사가 선우 됐습니다. 프레쉬. 네, 선우프레시. 그냥 창업을 하지 굳이 왜 작은 회사를 찾아서 묵습니까? 아유 저희가 또 창업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고 있는 회사에 좋은 경영진도 있고 기존의 거래처들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개 회사를 하나 합병하면서 국내에 그래도 탑 5로 바로 올라가서 예. 이제 좀 입지가 생기고 음. 그때부터 이제 사업 모델을 조금씩 저희가 건드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그 소고기 회사를 인수했더니 뭐 괜찮았더라. 좀 엉망이었을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동안 불면증이 시달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 이게 소고기 회사가 성장도 굉장히 빠르고 네. 그다음에 왜냐면 섹터에 테일윈드가 있으면 성장은 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이 ERP 시스템이 좀 약해가지고 원가랑 재고의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이 회사, 이 소고기나 이런 식품 회사들이 의외로 R&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개발을 하느라 투자했던 그 투자하려면 재고도 사놓고 메뉴도 개발하는데 이게 잘 안 뜨는 거예요. 이게 B2C 사업이 이래서 되게 힘든데 좋은 제품이라고 개발을 했는데 이제 유행은 막 유행이 팍 뜨진 않으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래서 예. 처음 1년 동안 정말 거의 매달 부도 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흑자 부도가 나는 줄 네.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세상에. 그랬는데 뭘 좀 고치니까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캐시플로우 관리를 잘하자. 그 다음에 ERP 체계를 잘 잡아서 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고를 얼마에 사서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에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2, 3년을 하고 나니까 회사가 좀 정상화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첫 1년을 되게 아주 어렵게 고생하고 나서 회사가 예. 정상화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업 모델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상품으로 그냥 넘어오면은 마진이 되게 약해요. 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품 말고 제품으로 좀 만들어서 팔자. 그러니까 제조를 좀 해서 팔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간도 이게 이 소고기 유통이라는 게 뭐 대도매상, 중도매상, 소도매상 거쳐서 식당으로 가든지 마트로 가는데 예. 이 유통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약간 유통 마진을 좀 먹어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모든 투자자의 꿈인 우리만이 갖는 독점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장을 좀 선점을 해보자. 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좀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도 똑같이 티셔츠 샀다가 네. 한 장에 뭐 4,000원씩 남기는 남아도 재고 관리 못해서 망했잖아요 이번에. 이건 완전 망했습니다. 똑같은 놈이네 지금. 그래서 우리도 그냥 뛰어다가 파는 거 말고 상품 말고 그렇지. 우리만의 고유한 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화장품이었잖아요. 언더스탠딩. 당신의 피부를 이해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우리. 네, 네. 그래서 소고기 사업을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한우 사실은 그래도 고기 하면 한우고 네. 한우가 가장 단가도 높잖아요. 그렇죠. 한우는 근데 소고기의 한우는 꽃이죠. 안 하고 지금 수입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왜 굳이 수입육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언젠간 한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래야 남을 때 먹어도 좋지. 그래, 그렇죠, 그렇지.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두 프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 어떤 쇠고기가 제일 맛있는 쇠고기 같으세요? 어떤 쇠고기요? 어떤 쇠고기? 예. 어떤 고기가 맛있다. 나는. 맛있다? 한우. 다 한우. 다 맛있죠. 한우는 다 맛있죠. 뭐 한우는- 이동갈비 무슨 갈비 뭐. 한우의 유일한 단점은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가격이 못 어, 됐죠. 가격이 참 못 됐죠. 저도 진짜 한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왜 전 세계 제일 부자들 뭐 버페동이나 뭐 우리 또 뭐 미국에 있는 그 빌리언웨어들 분이 왜 한우를 안 먹을까? 그래서 내가 워렌 버핏이면 제일 매일 하루 먹을 그럼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맛있는 건데. 네,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건데. 맛있는 네. 건데. 근데 왜 맥도날드에서 콜라 먹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뭐 가져봐야 그치? 되죠. 수출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언더스탠딩 독자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 통찰
네. 그래서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어. 또 관찰해야 되고. 관찰에서 나오죠. 통찰은. 그렇죠.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소고기를 네. 잘 관심을 갖고 관찰해봤죠. 네. 그랬더니 저는 이런 순서로 맛있는 쇠고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얼리지 않은 쇠고기. 아 유통 과정에서 얼리지 않았던. 그렇죠. 바로 잡은 쇠고기가 참 맛있고 저는 남이 구워준 쇠고기 맛있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전에 구워주고 우리가 계산까지 좀- 해주면 진짜 네. 맛있지. 준비, 예, 그렇죠, 뺏어, 그렇죠. 뺏어 예, 먹는 예. 고기. 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마트에서 이제 보통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쇠고기를 사오잖아요. 네. 그날 먹은 거를 다 먹고 남은 건 냉동실에 넣거든요. 예. 그렇죠. 전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저희 네. 어머 부모님도 그렇고. 쇠고기가 먹다 남아요? 아니 먹다 남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살짝 많이 사는 거죠. 할인하면. 근데 예. 예. 그 남은 냉동실에 있는 쇠고기를 녹여서 먹어도 저는 또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맛없게 만들었다 다시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냉동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쇠고기가 한우라서 맛있는 것도 있는데 냉장이라서 맛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국내산이니까 국내산은 냉장을 바로 거의 먹을 대부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냉장으로 유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는 못 판다. 그렇죠. 그건 냉동으로 가니까. 그렇죠. 냉동으로 가니까.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쇠고기를 냉장하고 냉동 사이에서 좀 시장을 큰 걸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가 여기서 나가는데 그 냉장하고 냉동 중에 국산하고 수입산 중에 어떤 쇠고기를 더 많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 네. 한우랑 수입육 중에 그냥 이것저것 사 먹는 거는 수입육이 많겠지. 그렇죠. 좀 많을 것 같은데. 식당에서 그냥 맞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고기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수입육이 좀 많습니까? 수입육이 이미 많고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그 한우가 원래는 최소한 그래도 반 정도는 했거든요. 2000년도 네네. 후반때까지만 해도. 음. 그러다가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 재개가 되면서 지금은 국내산이 전체 한 3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산 진짜 많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산이 지금은 단일 그 국가로는 제일 최대 그 수입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사실은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주류가 됐는데 예.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 줄 알았으니 참. 그 이유를 보면은 네. 미국산 쇠고기가 그냥 한우 대비 싸요. 그러니까 네. 호주산도 싸고 미국산도 싸고. 그래서 그러면 근데 많이 왜 나네. 호주산이랑 미국산이랑 비슷한데 왜 사람들이 미국산을 이렇게 미국산을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그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과학이 들어오는 건데 예. 그 이 사육 방식이 좀 달라요. 미국산하고 호주산이. 예. 호주산은 그래스피드라 그래서 들판에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하는 소가 많습니다. 그 소 네. 입장으로는 되게 행복한 소들이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죠. 어. 소 입장으로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저는 소를 먹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호주산 소는 약간 풀 냄새가 나요. 소를 많이 먹다 보면은 그리고 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들판에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찔기겠구나. 마블이 좀 적어요. 마블이 좀 순서적인 적어서. 마블링이 그렇지, 안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좀 게을러야 되는데. 약간. 소는 좀 이렇게 좀 막 우리로 치면 막 과자도 많이 먹고 막 이래야지 이제 뱃살이 나니까 건강하지 않은 소가 그렇죠. 맛있지. 그게 맛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 미국 소는 어. 그 그레인 그레스 페드가 아니고 그레인 페드라고 그래서 곡물을 많이 곡물을 먹어요. 먹여서. 네. 근데 한우가 곡물을 많이 먹여서 키웁니다. 아. 그래서 미국산 소의 육질이 그다음 맛이 한우랑 제일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일 그래서 비슷해요. 미국산 네. 소고기가 많이 팔린다. 맞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믿으면 좀 안 보니까 뭐 투자할 때 봤는데 올레인산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감칠맛을 내고 네. 지방을 이렇게 씹었을 때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이제 맛을 내는 그 성분인데 느낌이. 올레인산 성분이 이제 한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우가 진짜로 소의 질로 보면 과학적으로도 되게 맛있네. 되게 좋은 소인데 예. 이제 그게 미국 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 대비 한 5, 6, 7%만 떨어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제 호주산 소는 그게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 미국 소만 수입하지 그러네. 왜 호주산 소는 호주산 누가 소를- 좋아서 먹어요? 그래서 호주산 소는 네. 사실은 가격이 그나마 더 낮아요? 더 낮으니까 아. 식당에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또 호주가 또 이 클린 깨끗한, 클린 비프라는 깨끗한.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년간 해서 10년 우리가 있습니다. 맛은 약간 떨어져도 건강하게 키운 소입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 소 입장으로 봐도 진짜 어. 막 목초지를 뛰어놀면서 잡은 소니까 뭐 조금 더 행복하게 산 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호주산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 저는 가끔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미국산 소고기와 이제 한우를 놓고 당연히 맛은 한우인데 가격이 차이 나니까 네.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아씨 그렇죠. 어떡하지? 많이 차이나죠. 항상 네. 고민인데 네. 대표님은
이제 고기 고르는 법 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산 그냥 정답은? 야 그냥 일 좀 더 하고 한우 먹어 이거 말고 야 미국산 소고기 이런 거 고르면 한우 못지 않다 뭐 이런 요령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냉장육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냉장육. 냉동육이 있고 냉장육이 있거든요. 네. 냉장육이 제일 좋고요.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제조 연원이나 아니면 수입 연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드시고 얼마 안 된 가까운 거, 가까운 가까운 거. 제일 신선한 거. 어. 그나마 제일 잡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소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등급이 또 있어요. 그 네. 이제 소마다 등급이 있는데 뭐 초이스급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샐러드급도 있고, 아니, 그 밑에 샐러드급도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이 좀 높은 소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 등급은 사실은 그 빛깔, 이른바 때깔하고 예. 마블링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렇게 보시고 아 약간 막 좀 화려한 무늬와 선홍빛 고기를 자랑하는 거가 있는데 얼리지 않고 좀 냉장 상태로 있다. 그런 것들은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셀렉트든 프라임이든 뭐 그건 대부분 다 좋습니다. 네. 비슷하다. 네, 네. 눈에 봐서 딱 때깔이 좋은. 마치 한우처럼 생겼다 싶으면 네, 네. 냉장육이면 네. 그냥 갖고 와서 먹으면 맛있다.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근데 한우 값은 요즘 왜 이렇게 왜 비쌉니까? 이렇게 비싸져요? 이게 참 슬퍼요. 슬픈데 이게 한우가 비싸게 된 이유가 구조적으로 비싸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계속 좀 줄거나 사실 네. 화끈하게 못 늘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 공급이 못 느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산 농가들이 그 실제로 좀 네.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뭐 저희 때 어릴 때도 그렇지만 시골에 소 키워가지고 서울로 대학 보내놓으면 이놈이 다시 시골 와서 소를 키워야 되는데 네. 아. 그냥 뭐 대기업 들어가거나 창업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을 하니까 결국에는 시골의 소는 진짜 누가 키우냐 이렇게 되거든요. 소 키우는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줄죠. 즉 줄고 이게 소를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프라 헤비한 산업입니다. 그 패킹, 그러니까 소를 도축해서 포장해서 파는 게 패킹이라고 부르는데 네. 패킹 산업도 굉장히 큰 공정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 도축도 땅덩어리 자체, 그다음에 물의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땅이 좁은 나라가 그 이런 그 패킹 사업에 특히 그 소의 이 도축하고 이 가공 사업에 큰 베이스를 갖기는 되게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료값이 이제 계속 걱정인데 이 자료를 잠깐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사료를 보면 이게 사실 이제 사료가 결국에는 식품인데 결국 이게 사람 먹기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가축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뭐 등락은 있지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료값이나 아니면은 소의 도축 가격 같은 게 막 등락이 되는 게 이게 원자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자재만큼 가격 볼리틸리티가 되게 심해요. 음. 그래서 농가가 이제 소값이 갑자기 한우값이 너무 오르니까 예. 아, 소 좀 더 키워봐 이러고는 송아지를 막 낳아 놓으면 그 소를 도축할 때쯤 되면 소값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럼 또 원가도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그렇죠. 한우 값이 그렇게 비싼데도 그렇게 비싼데도 비싼데도 그리고 기르는 농가가 자꾸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어드는데도 같은 맞습니다, 얘기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별로 안 남는다는 뜻입니까? 별로 많이 안 남습니다. 그런 그래서, 리스크까지 다 감안해서 높은 가격을 아예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은 사실 시장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네. 소를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를 사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겠죠. 그거는 크게 보면은 수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높아도 이래도 사 먹네 그러면 야금야금 올리는 거고요. 네. 갑자기 소를 잡아놨는데 예. 안 먹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낮춰서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냉장육이 그게 심한데 예. 냉장육이 보통 그 냉장 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는 게 최대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마트에 가서 rä핑한 상태로 이렇게 공기를 접하면은 예. 대부분 나흘 안에 먹어야 돼요. 이게 사흘째부터 이게 약간 거뭇거뭇하게 그렇겠죠. 산소를 네. 맞아서 예. 굶어지거든요. 이게 유통기간이 극도로 짧기 때문에 음. 가격을 만약에 안 팔리면 가격을 컷해서라도 팔아야 되고 그렇겠죠. 이런 수요 특성 때문에 가격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아. 산업 자체가. 그 한우는 대체로 냉장육으로 팔고 네. 냉장육은 유통기간이 짧으니 판매가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한우 수요는 여전히 높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음. 그럼 누군가는 기업형으로 나는 한우를 키우겠다.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야 힘들어서 못 키울 수 있지만 네. 야 만들면 이렇게 비싸게 비싸게 팔리는데 팔리는데 왜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닭 쪽이 다 완전히 대기업이 기업형이 됐죠. 기업형이 완전히 네, 됐고요. 예. 돼지도 사육하고 도축까지 완전히 거의 기업형으로 됐습니다. 아. 특히 이제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돼지로 치면 삼겹살, 삼겹살, 목살, 네, 뭐 네. 그 소로 치면은 뭐 등심, 안심, 갈비 예.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부위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그 그 소를 키웠을 때 수익이 남냐 안 남냐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소를 백날 잡아봐야 소 한 마리 잡아서 등심이 한 70kg, 안심 갈비가 한 40kg 나오는데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를 처리할 수 있는 볼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소를 키울 때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환경 관련된 그 규제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좀 시스템화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면 충분히 소도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지만 비용도 많이 같이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네. 사료나 인건비가 수입육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까? 그냥 냉장이니까? 수입육은 냉장도 있고 냉동도 냉- 있어요. 예. 냉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건너는데 한두 달 걸리고 그 통관하고 이제 유통되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사실은 절대 유통 기한으로 보면 좀 짧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절대량으로 보면 수입육은 냉동육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냉동육을 잘 얼리면 사실 그 실제로 구울 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그 갈비 전문점들이 예. 냉동육을 씁니다. 특히 양념 갈비는 거의 100% 냉동육이라고 수입 보시면 돼요. 냉동육? 네, 수입 냉동. 이게- 요즘은 다 메뉴판에 적혀 있습니다. 수입, 네. 수입산, 한우 이렇게 어. 적혀 있습니다. 네. 아, 그건 그래도 냉동육은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길어도 음. 이동 비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냉동차를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냉동육이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장점이 있냐면 이게 그 잡자마자 바로 냉동을 하면 30도에서 60도로 냉동을 하거든요. 영하 30도, 영하 60도. 예. 그렇게 해놓으면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와, 유통기한 길게 네, 길구나. 진짜 냉동 길어요. 인간 있잖아요. 네, 어. 그렇다 보니까 그랬잖아,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냉장육의 가장 큰 취약점이 가격 등락에 따라서 원가와 판가의 갭이 좋을 때도 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데 이 아, 냉동육은 버틸 수 좀 있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좋고 어. 그 다음에 호주나 미국산 쇠고기들 수입하는 스케일을 보면은 그 네. 농장의 스케일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어스 같은 걸 보면은 소고기 유명한 패커들 도시를 보면 아예 그 인공위성에서 소들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작은 도시만큼 커요. 한 팜들이. 근데 그 정도로 규모로 만들어내니까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나온다. 싸게 그 한우 대비는 40% 정도 대 나오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비슷한 부위를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비싼 돈을 내고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수입 유통 가공 그쪽으로 판매 한 사업을 거다. 지금 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하여튼 BBQ 회장님하고 한번 네.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는 닭을 너무 안 먹는 거다. 음. 선진국을 봐라. 네. 우리는 아직도 닭 시장이 이렇게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막 말씀하시던데 야 한국 지금 먹는 건 지금 닭 먹는 것도 아니야 막 이러던데 네. 뭐 닭도 있고 네. 뭐 다른 고기들도 있잖아요. 돼지고기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다른 시장은 그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생각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은 이제 너무 최강자가 있고 아 이미 네, 돼지- 많이 커. 그렇죠. 돼지도 그냥 CJ 꽉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팸에서 잡육을 다 처리해서 팔기 때문에 그 CJ의 그 시장 장악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팸. CJ가 돼지고기도 만들어서 가공해서 유통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싸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인기 없는 부위를 인기 없는 걸 갈아가지고 가져가지고. 스팸 만든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 싸게 팔 수 있구나. 그쵸. 스팸으로 팔고. 그래서 제가 아. 찾다 뒤진 게 양고기를 찾았었어요. 양고기요? 예, 양고기. 이 양고기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씩 크고 있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양고기 그래가지고 많이 제가 드시네. 뭐 어. 무슨 이제 양고기로 또 약간 일가를 이루신 레스토랑 오너분들하고 점주님들 찾아가가지고 예. 전 양고기를 못 먹는데 그때 진짜 평생 먹을 양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죠. 양고기 어떻습니까? 수입은 어디 하십니까? 네, 봤더니 뭐 네. 양고기인데 냄새 나는 게 문제니까 어. 냄새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막 여쭤봤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돼지는 콜레라에 걸리고 예. 닭은 독감에 걸리고 소는 치매에 걸리는데 양은 아무 병에도 안 걸린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가 치매에 걸려요? 그게 광우병이죠. 속에 침에 아, 걸리는 게. 옛날에 네. 그런 논란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양은- 양은 근데 비교적 그런 깨끗한 논란이 거예요.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그거는 완전 오해인 게 어. 소를 잡으려면 보통 12개월에서 22개월 때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가 한 20년 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 치면은 티네이저 때 잡는 건데 티네이저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거죠. 논란이었죠. 근데 어쨌거나 양고기를 막 파봤는데 양고기를 하려다가 결국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 시장은 너무 좋고 뭐 빨리 크는데 이제 시장 전체 크기가 쇠고기 시장의 1%? 야 그런 그러니까 게 안 돼요? 1등 해봐야 너무 작구나. 네, 1등 해봐야 뭐 한 2, 300억 벌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시장은 나중에 양고기가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올라오면 그리고 제가 양고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때 가자. 지금은 일단 소에 집중하자. 그렇지. 아직 양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작긴 작죠. 채팅창에서는 토끼 고기는 어떠냐? 고기는 너무 귀여워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토끼는 네. 좋습니다. 안 기자님, 안 기자님 토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토끼. 아닙니다. 자꾸 본인 놀리는 것 같다고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그래서요. 푸드- 네. 푸드장? 푸드장도 인수하셨. 네. 푸드장은 뭐예요? 그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고기 수입 회사를 사가지고 그걸 예. 뭉쳐갖고 이제 수입용 전문 회사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 그냥 수입만 하고 팔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막 식당들을 개발해서 직납을 해서 마진을 높인다고 해도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게 그 B2C로 좀 직접 판매하는 채널을 내재화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온라인 채널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 채널하고 오프라인 채널 반드시 저희가 인수를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소고기 예. 쇼핑몰, 그쵸, 소고기 그쵸. 인터넷 쇼핑몰. 네, 고기 전문 인터넷 쇼핑몰. 예. 두 네. 번째는 그 생물로 원물로 팔지 말고 이걸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들 많이 아시는데 밀키트라든지 뭐 네.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예. 뭐 RMR에서 레스토랑 뭐그밀 리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공을 하면 가공 마진 좀 남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조업을 좀 붙여야 되겠다. 마진을 높이려면. 그렇죠. 마진 높이려면.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R&D를 해서 저희만 팔 수 있는 제품을 좀 많이 팔아야 예.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이제 갖고 그때 중에 얻어 걸린 게 사실 푸드장이었어요. 푸드장 뭐가 마음에 드시던가요? 소고기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고기 전문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고기라는 산업이 원물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식당이나 쇼핑몰에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무슨 여의도에 가는 좋은 갈비집이 있어요. 사장님이 지난주에 먹었던 그 암소갈비 맛있던데 그 인분 주세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건 이번 달에는 갈비는 없고 등심만 있어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먹었는데 지난주에는 국산이었는데 원래는 수입산으로 오고 이러면 좀 기분이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메뉴화되거나 아니면은 쇼핑몰처럼 이제 이런 좀 정형화된 제품을 팔려면 예. 공급이 일정해야 돼요. 아. 그렇죠. 공급이 예. 굉장히 꾸준하게 유통망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튼튼해야지 제품을 많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당시에 그 푸드장의 그 창업주분이 그 되게 재밌는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그 저희가 인수한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투자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실사를 하면은 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얼마니, 뭐 예, 공장이 있니, 예. 땅이 있니 다 뒤져보는데 사실 푸드장 지분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냥 뭐 투자 지분이 얼마 뭐 몇 억이 잡혀 있길래 뭐 오너분께서 그냥 비상장사에 투자하셨나 보다. 그리고 예. 봤는데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내면에 검토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보니까 이제 푸드장이 하나 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거 경영권 하십시오. 지분을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대신에 좀 체계적으로 키우자, 밀어줄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었죠. 뭐가 좋을까? 가서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한테 파십시오. 도대체 얼마인데? 그래서 덥석사 붙여. 야 진짜 할만하네요. 사업. 붙이고 나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터넷 고기 인터넷 쇼핑몰은 뭐가 관건 이게 관건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원래 사장님이 펜션을 하셨어요. 네. 펜션. 펜션을 하는데 네. 예약한 고객님들이 뭐 거기 저녁 때 바베큐 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고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이제 그 사업이 커진 거예요. 고기가 맛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도 네. 있겠죠. 사장님 고기 어디서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맛있네.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 고기 맛있던데 집으로 좀 배달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된 게 사업이 커져갖고 이제 푸드장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빨리 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캠핑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캠핑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고기를 사 먹고 품질이 괜찮으면은 사실 또 사 먹게 되거든요. 캠핑 가는 날 아침에 괜찮으니까. 배달만 되면 그거 싹 그렇죠, 싸들고 그렇죠. 가면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매출은 빨리 크는데 이 회사가 인프라가 그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조달하는. 그렇죠. 고기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적기에 생산을 해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인프라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다 손으로 다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예. 사고가 언제 터지냐면 보통 이제 이 고기 세트, 구이 세트를 집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뭐 기념일 때문에 하잖아요. 네. 뭐 네. 우리 아빠가 승진했어요. 뭐 우리 뭐 엄마가 뭐 무슨 뭐가 됐어요. 뭐 언더스탠딩 나왔어요. 이렇게 막 파티를 할 때 이제 하는데 예. 하루라도 늦게 그렇지.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은 해서 돈은 받았는데 네. 재고가 없어갖고 품절이 되면 이제 대형 사고인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수하고 나서 뭘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제품이 재고조사.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그 생산된 제품이 제조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제조 과정에서 바틀렉은 뭔지 그게 배송은 어떤 체계로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진짜 하게 됐죠. 시스템을 깔아주는 정말 시스템을 거네요. 깔아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잘 돼서 지금 계속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는 수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기 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네, 들어가십니까? 고기 선물 많이 하십니다. 네. 고기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선물하기에 고기가 있었어요? 난 커피가 제일 비싼 건 줄 알고. 그 소고기가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맞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네. 뭐 어떻게 하면 납품할 수 있습니까? 거기. 거기가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네. MD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MD 분들한테 MD 분들. 네, 그 예. 제품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등록된 회사들이 판매를 하면서 리뷰가 좋아야 되거든요. 리뷰? 그 리뷰를 어. 따라서 뭐 약간 이제 노출한 위치도 좀 조절해주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인터넷 쇼핑몰들의 뭐 대부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요? 우리도 좀 카카오 선물하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아니 그냥 언더스탠딩 뭐 잘 안 되면 나도 뭐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카카오 선물하기 좀 괜찮다 그러더라고. 네. 그거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죠. 네.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네. 푸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조금 더 저희가 성공했던 이거는 이제 선호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우연히 좀 싸게 들어온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재고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두 달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경영진들한테. 경영진들한테. 네. 그러면 이런 부위가 예를 들면 뭐 안창살이 좀 싸게 들어온다더라. 네. 다다음 달에. 그러면 그걸로 제품 먼저 미리 기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동갈비라고 저희가 이제 또 인수한 회사에서 제품을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실제로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미리 기획을 하고 배송을 딱 해주는 거죠. 그럼 먼저 팔아요? 예를 들면 고기를 지금 사고 2개월 후에 배송해 드립니다. 그렇진 않고 예. 제품을 기획을 해놔야 그다음에 재고가 이제 올 때를 딱 알아야 그때 맞춰서 제품을 딱 팔 수 있거든요. 바로 제품 제작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딱 이게 그 런칭하는 순간 파파팍 팔고 그냥 그 제품 끝낼 수 있죠. 요즘 안 그래도 인터넷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페이스북 광고도 그렇고 그냥 소고기를 갈비? 팔아요. 네. 한우를 팔아. 그런데 좀 저렴하긴 해요. 뭐 맞아요. 많이 싸봐야 뭐 네. 그렇진 않지만 네. 그래서 시켜봤더니 나쁘지 괜찮아요? 않더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 그러니까 아마 동네 그런 것 정육점은 그렇게 비싸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잠깐씩 있어요. 아마 그걸 그런 잡아서. 정보들을 알아서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고 그럼 사실 고객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쁘지 않은 품질에. 유통망하고 끝에 이제 제조업하고 파는 것까지 다 갖고 있어야 가능한 맞습니다. 제품 라인업이네요. 네. 한 달 후에 뭐 안창살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광고도 준비해놓고 광고도 그렇죠, 잡아놓고 네. 배송 이런 것도 준비해놓고 이제 그럼 이제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딱 맞으면 바로 딱. 맞습니다. 좋네. 네. 뭐가 싸게 오는 거는 언제 왜 압니까? 그건 이제 선후에서 그 거의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정기 오더를 하고 거의 예. 매달 이제 그 패커들한테 그 제품 주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대충 언제쯤 주겠다라는
가이드를 줘요. 그거 딱 지키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제품 부위를 주문하면은 저희가 주문한 부위하고 자기들이 또 만들고 싶은 부위를 네. 대충 섞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보내주거든요. 아. 그럼 대충 이제 저기서 선적했다라고 하면은 언제 도착할지는 알죠. 아, 요번에 요거 쓰고 싸게 보낸다. 네. 그러면 그거 빨리 팔아야 되니까 많이 받아서.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없습니까? 다 갖고 있어서? 다 갖고 있어서 나쁜 점은 얘도 별로고 얘도 별로고 얘도. 안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네. 제일 괜찮은 예를 들면 쇼핑몰이 있는데 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여기 쇼핑몰 잘하네. 여기다 납품하면 되잖아요. 음. 쿠팡에 그냥 팔면 되는데 네. 내 거에서 팔려고 그러니까 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게 이 예. 소고기 사업이라는 게 워낙 롱테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식당도 저희가 선호해서 납품하는 식당들이나 도매상들이 1000개가 넘고 예. 쇼핑몰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빼고 저기 빼고 하면 할 게 많지 않고 게다가 저희가 공급처로서는 그래도 국내 탑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 특정 부위를 공급받으려면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그 뭐 최종 고객들한테 경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개발을 해주죠. 특정 뭐 쇼핑몰이나 네. 아니면 식당에서 아 우리 뭐 갈비를 하는데 좀 다른 갈비를 하고 싶다. 내지는 뭐 우리 등심을 좀 하고 싶은데 좀 특별한 등심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가 R&D 팀을 넣어서 네. 개발을 또 해줍니다. 아, 식당에 네, 네. 그런 개발을 해준다는 메뉴를 뭘 메뉴를 개발하는 메뉴를 거예요? 개발해 줍니다. 메뉴 개발이 어려운 겁니까? 식당보다 메뉴를 잘 만든다고요? 그게 선호해서? 맛집은 식당이 제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레시피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네. 이 소고기 사업하면서 R&D 한다고 R&D 그러는데 그럼 옆에서 막 엄청 놀려요. 무슨 식당이 R&D냐고. 근데 네. 이 부위를 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싼값에 팔리는 이름 없는 부위였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띄우면 확 떠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그게 메이저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차돌박이 많이 드시죠? 네. 네? 차돌박이. 많이 먹죠. 차돌박이 맛있잖아요. 중에 맛있어.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차돌박이는 한때 선호가 독점했었어요. 왜냐면 그 차돌박이 전문 식당들이 예. 한 5, 6년 전에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전에 차돌박이 많이 안 먹다가. 많이 안 먹다가 그때는 그전에는 한우 차돌박이를 일부 먹다가 그 네. 찌끼다시처럼 좀 먹다가 예. 수입산 차돌박이가 대규모로 공급된 거는 사실 선우가 R&D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된 거고요. R&D라는 게 뭘 했는데? 그 이제 그 차돌박이 부위가 네. 사실 기름기가 많고 굉장히 질긴 부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 앞다리하고 이제 이 배가 연결되는 그 부분인데 예. 네. 그래서 그 부위가 되게 쌌었어요. 뭐 키로당 4,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팔던 건데 그걸 얇게 썰어서 식당들한테 메뉴로 이거 이거 차돌박이라고 차돌박이라고 한번 해보셔라. 아. 그래서 그게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전문 식당들이 한 2개가 크게 생겼어요. 아. 그게 막 매장이 500개, 600개씩 늘어나면서 차돌박이가 메인 아이템으로 갔고 지금은 그래서 냉동 차돌박이가 마트에다 가도 다 파세요. 한때는 저희가 독점으로 이제 소개했던 제품이고 또 뭐 그러니까 아마 대창을 예, 또 예. 드시는 분들이 좀 꽤 좋아하시는 특히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대창이 예. 원래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 가면 대창이 다 네모나요. 어? 그 대창이 어떻게 그렇게 대창을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가공을 하면은 네. 네모나게 네모나게 됩니다. 만들어져요? 네모나게 만드는데 얼려서 이렇게 양쪽 쳤구나. 그렇죠. 어. 근데 그럼 동그란 대창과 네모난 대창이 뭐가 다르냐? 하면 네모나게 만들면 한번 자르잖아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씻을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네. 아. 그래서 깨끗하게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보통 뭐 곱창, 홍창, 대창 먹다 보면은 뭐 불순물이 나온다 네, 이런 경우가 네. 많은데 아무래도 이 대창을 갈라가지고 한번 세척 과정을 거치면 더 깨끗하고 조리할 수 있는 그 포맷이 좀 달라져요. 뭐 국에도 넣기 쉽고 그다음에 탕에도 넣기 쉽고. 대창이 이런 순대 같은 창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단면이 네모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파이프를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잘랐는데 네. 파이프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걸 옆으로 잘라요? 옆으로 잘라서 네. 피면은 네. 사각형이 되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아, 피면 사각형이 되네. 네, 피면 그러네. 네. 그 자르면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김밥을 이렇게 안 자르고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옆으로 잘라서 옆으로 잘라가 벌리면 벌리면 사각형이지. 그렇지. 사각형 김이 그렇죠. 되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오픈 대창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면 야. 깨끗이 쓸 수 깨끗이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오뎅 자르듯이 잘라 먹어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그 양대창, 곱창 전문점에다 팔아가지고 또 오픈 대창이 원래는 굉장히 손실 아이템이었는데 네. 그게 때 또 키로당 뭐 거의 8,000원, 9,000원, 만 원까지 팔리는 아주 그 그냥 꿀 같은 대창으로 거였죠. 팔면 되는데 왜 그거를 가공을 한번 하면
또 가격이 비싸지겠지. 가격이 비싸지고 그리고 아. 그 대창은 사실은 좀 너무 기름져가지고 많이 못 드세요. 네. 근데 이게 오픈 대창을 해놓으면 기름기가 잘 빠져요. 기름이 훨씬 빠지기 쉽습니다. 아 구울 그래요? 때. 네. 그리고 어허. 이제 아무래도 네모로 만들면 용도가 더 많아져요. 탕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스지탕에도 들어갈 수 아 있고. 그게 고기의 네. R&D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류의 부위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네. 예를 들면 뭐 야. 저희가 막 개발을 하다가 특정 부위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양지 부위, 삼겹 양지라고 양지 부위에 또 약간 차돌박이 같은 부위가 있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수입을 해갖고 가공을 한번 해가지고 차돌박이처럼 만들어서 또 삼겹 양지라는 제품으로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원래 R&D. 사업을 이렇게 하는 R&D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R&D. 어? 네. 뭘 사? 그러니까 그런 건데 뭘 하나 사. 그래서 굴비 엮듯이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걸 또 사. 그러니까 뭐 하나 사. 그 관련된 그리고 거 얘 사. 돈을 빼먹는 놈이 누군지 봐. 봐. 그래서 얘가 걔 많이 괜찮네? 많구나. 그럼 그래, 얘도 또 사. 걔한테 너 돈 어디서 버니? 그래서 또 관련된 걸 또 사. 또 붙여. 너네 이익이 안 나. 그럼 제가 가져가요. 그럼 걔도 사.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사모펀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탑에서 매크로 분석을 해고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바텀업으로 딜 나오는 것들 막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다 둘 다 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스토랑하고 외식 사업을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하고 중동 아프리카 전체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틴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그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하는 산업으로 해서 네.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뭐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베트남의 제일 큰 또 뭐 그 한국식 갈비 그 소고기라는 뭐 레스토랑 골든게이트라는 레스토랑 체인에 투자해서 저희가 한 2.5배 정도 벌었고 또 뭐 2.5배? 네, 중동에 있는 또 뭐 치킨팜 같은 것도 저희가 그 투자해서 가지고 있고 했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틴 계열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고기 소고기 계열로 투자하신 거는 지금 지금 아직 엑시스를 안 하신 거죠? 아직 저희 안 파신 저희 거죠? 보유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투자한 지 이제 만 4년쯤 됐는데 네. 저희가 이비타 기준 한 140억 정도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비타 680억 정도 났으니까 한 4년 정도 갖고 있으면서 지금 한 5배 조금 안 5배 됐죠. 정도로. 네, 정도 컸죠. 매출과 그만큼 와. 늘었다는 거죠. 네, 매출은 와. 연 한 26% 정도. 그게 들었고. 붙이는 효과예요?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둘 다죠. 사실은 시너지라는 거니까. 효율화와 붙이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적절한 수준에서 붙여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메인 어카운트를 또 늘리고. 늘리고. 네. 근데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데 PD님들이 자꾸 못 받쳐주네. 그러면 그냥 PD 양성하거나 하나 차리자. PD 어디서 구해? 어디서 구해? 한번 차리고. 또 사. 수강생이 안 오네? 그러면 뭐 광고 회사를 하나 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집에서 고기 먹을 때는 그냥 자사 제품 먹겠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그 경쟁사 제품을 열심히 탐해야 네. 우리가 놓치는 또 비밀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트폴릭 투자할 때는 파스타,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가 막 오더라고요. 와. 그 저당능 장애라는 내당능 장애라는 게 막 왔는데 네. 이거 투자할 때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니까. 네, 자꾸 먹게 되니까 그리고 막 어. 특히 막 대창 오픈 대창 할 때는 막 맨날 대창 먹으러 다니고 홍창 먹으러 다니고 했어가지고 어디 헬스장 같은 거 하나 인수하세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 되겠다. 그런 건강을 챙겨야 네. 되겠다. 그 소고기 먹은 사람들 살찌면 헬스장 가면 되겠다. 계속. 아, 야, 그러시구나. 진짜 아니 이렇게 다방면을 하면 힘들겠어요. 오늘은 이거 했다가 폐기물 했다가. 매드포 갈릭 TGI 프라이데이를 네. 인수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네. 네.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매드포 갈릭이 무슨 상품권 이벤트 뭐 이런 거 한 적 있었어요. 네네네. 손님도 아마 없으니까 얼마 예를 들면 10만 원 내면 연말까지 30만 원어치 사 먹을 수 있는. 아, 예. 네네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 기회 안 놓치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내 30만 원치 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샀죠? 뭐 먹었습니까? 2만 원어치 먹고 아마 못 먹었던 것 같아. 네. 와. 알겠습니다. 매드포 소고기, 갈릭. 소고기, 이동갈비. 이동갈비도 뭐 사셨다고 그러셨죠? 아, 이동갈비도 이제 저희가 인수를 3개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저희가 또 직접 B2C를 가기 위해서 그럼 완전 체인점들. 그렇죠. 체인점 그 이동갈비. 저희가 정육점 그 또 브랜드도 런칭을 했는데 이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D 때문에 인수를 했어요.
제품 개발. 제품 개발. 아, 이동갈비가 레시피를 빼먹겠다. 그렇죠. 이동갈비가 그 갈비집을 인수한 거예요? 아니요, 이동갈비 그 포천 이동갈비는 그 네. 창업주분의 친척분이 하시는 거였고 누나가 하시는 거였고 예. 이동갈비가 사실은 40년 넘은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이동면. 이동면은 네, 뭐 그래서 함흥냉면 같은 거죠. 이동갈비. 근데 이동갈비가 실제로 그 등록돼 있는 브랜드로 돼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회사 브랜드하고 그 회사를 샀는데 회사가 이제 사실은 포갈비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포갈비라고 하면은 갈비대에다가 그 벌집 모양으로 갈비 낸 게 네네. 또 이렇게 돌돌돌 네, 말려 있는 네, 그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양념 관련된 이제 네. 레시피가 좀 있었던 회사여서 이걸 이제 인수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들을 저희가 고객으로 갖고 있으니까 식당들한테 많이 이제 R&D 할 때 저희 이동갈비 뭐 한입 뭐 조각 이동갈비 한입갈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D를 해서 메뉴로 팔고 그다음에 아까 그 푸드장에서 만드는 그 구이 세트 네. 그리고 밀키트에도 이동갈비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서 넣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비를 제공하는. 네. 그 이동갈비라고 하는 게 갈비살 사서 약간 상품화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인수했다. 네, 그 갈비는 이제 선호해서 제공을 하고 이동갈비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그걸 또 푸드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직접 판매를 하거나 그래서 문어발은 그럼 분노가 아니 나 진짜 다르다. 뭐, 마음에 들면 사 일단 피할 수가 없네. 저희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언더스탠딩 언더스테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아이 참. 이동갈비까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할 때 시간이 약간 짧은 것 같네요. 또 얘기는 좀.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네,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뭐또 하나하나 해보면 재밌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댓글 네? 빠른 순서로 20분께 네. 화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네. 선물 세트 앵거스박하고 푸드장 VIP 세트 대박. 20세트 10세트씩 제가 저. 날리겠습니다. 저 비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선물 비쌉니다. 세트요? 네, 선물 세트. 아니, 아니 저걸 왜 저희는 총 주셔야죠. 20세트면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 나눠가면 되는 걸 저걸 아니 말을 하지 내돈내산을 좀 해주시고 야, 이분 직거래 하시네 김태학 대표님. 네, 우리를 안 거치고 아니, 시청자랑 직거래를 하고 네, 있어. 시청자 저거를 하여튼 그 저희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을 순서대로 하면 네, 20개를 20명을 드리겠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최신순으로 해서 20분짜리. 네. 야, 지금 실시간 채팅에 올라가는 거 봐라 지금. 여러분, 잠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아니라, 아 진짜 너무하네 언더스탠딩 진짜. 채널에서 야, 댓글을 언더스탠딩, 달아주십시오. 네, 그런 뜻인 언더스탠딩 것 같습니다. 채널에 이 조항 영상이 이 올라가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을 네. 달 수 있는데 네, 네. 그 댓글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네. 우리만 아는데 그렇죠. 내가 달아야 되겠다. 언제 올라가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라. 대략 와. 몇 시쯤 올라갑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거 약간 PD님들 마음이어가지고 PD님들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올리는 순서 시간이 있으니까.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와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아, 참 우리도 하나 알겠습니다. 얻어먹어야 될 뭐 텐데.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자하고 싶다니까. 네, 우리는 안 주고. 아, 나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다양한 사업 보니까 야. 남들이 잘 안 하고 기획을 발견 못하면 주로 영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부가가치도 안 생기고 혁신이 잘 안 생기는 사업에 접근해서 네. 그거를 기업화하고 혁신을 부어넣고 부가가치를 늘리고 그 사업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음. 또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십니까? 뭐 요즘은 이제 오늘 이사회 갔다 온 거는 뭐 빔이라고 저 그 이스쿠터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에 저희가 아시아 제일 큰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전기 오토바이? 네, 문어발.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 뭐 이모패드 이런 회사에 네. 저희가 또 최근에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예. 키우고 있어요. 오늘 이사회하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무럭무럭 크고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네. 이제 얼마나 잘 되나 가봤더니 또 납품하는 회사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또 납품 회사들 한번 보자. 싹 다 훑었죠 또 한번. 여기에는 배터리는 어디서 납품하는지. 이 배터리 놈들이 많이 남기네. 너는 얼마야? 그래서 요즘 모빌리티 사업에 굉장히 집중 많이 하고 모빌리티 있습니다. 사업도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전기 모빌리티. 오토바이. 그 사업도 한번 네,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전기 오토바이는 오셔서 하시면 홍보도 좀 되겠네요. 그러네. 네, 어. 여러분 매드포 갈릭 많이 이용해 주시고 TGI 프라이데이도 뭐 네. 항상 뭐 전통의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네, 어펄마켓부터 김태엽 대표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VC는 대단하다. 야, 네, 고맙습니다. 김태엽 대표님 또 다음에 기회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갔다가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또 돌아오죠. 네. 오늘은 어혜진 소장님 나오시는 아, 날이니까. 외신. 네. 외신 얘기. 외신 여신. 외신 여신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